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스승의 날에 한 교수가 SNS에다가 40가지 항목의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학생을 제자가 아닌 수강생으로 생각해온 것과 정보 지식 유통업자처럼 가르쳐온 것을 반성한다. 학생이 잘못된 삶을 보고도 꾸짖지 않은 채 방관한 점,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 얼굴과 이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점을 뉘우친다. 네, 이 글은 대학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 교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대학 교수란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리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라도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 생각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일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일깨우는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후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에서 만나봅니다. 10월 6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듣고 왔습니다. 10시 15분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아름다운 중년의 목소리입니다. 좋아하는 책은 신달자 작가님의 엄마와 딸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더 가슴에 와닿았다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던 책이었어요.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엄마하고 똑같이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애착이 가는 책이었어요. 황제 유방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나라가 이제 개국을 할 때 전반적인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아주 감동 깊게 읽어가지고 3번이나 봤어요. 아, 요건 진짜 재밌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배경음악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영화 생각도 나긴 하는데 오늘은 책 얘기입니다. 딱 한 권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내 인생의 한 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책을 꼽아 주실까요? 생각해보면은 나이대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좋아했던 책이 참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책을 봐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났는데 어떤 때는 책이 막 나한테 말을 걸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책, 내 인생에 한 권 꼽으라면 뭘 꼽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YTN 들으실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 주제 회화를 한 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 2매를 드리고요.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는 내 인생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가장 의미 있었던. 샵 0945 열어두겠습니다. 이선이에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3분. 태풍은 갔고 아침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 감기 걸리기 십상인데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가 문자 주제로 내 인생 한 권의 책을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문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9956님이 장사이신 세상님이세요. 반갑습니다. 2157님 삼국지. 0891님 그리스인 조르바. 야, 그리고 4326님도 새싹님이신데요. 제 인생 한 권의 책은 군대에서 읽게 된 선물입니다. 오랜만에 꺼내 다시 읽고 싶어지네요. 내년 4월에 결혼하는데 아직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꽃바구니가 사실 욕심이 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내 인생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어떤 책을 꼽아 주실런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만나는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우리 안에 감성을 깨우는 시간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게 이 말인데요. 여러분께 오늘 말 잘하는 법, 소통을 잘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이의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의용 교수님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소문이 나셨어요. 최고의 강의로 인기 있는, 게다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혁신적인 교수법 명강사로 유명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까? 소문이 잘못 난 것 같고요. 네, 교수는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네. 전 이제 오랫동안 기업에 있다 학교에 갔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오래 하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가지고 가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공유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 테마 이 교수법을 같이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한 4,000분쯤 될 거예요. 야, 세상.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체 강연이든 지자체 강연이든 강연을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장 꺼리는 집단이 네. 선생님, 교수. 왜냐하면 뭔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하신다고. 네. 그렇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선생님보다 더 어려운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결혼식 주례할 때 그 예. 청주 하객들. 주례는 정말 힘들죠. 정말요. 네. 반응도 없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을 가르치시는 입장이신데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사보로 알고 있는 기업책자 쪽에서 네. 오래 일을 하셨는데 소통에 관한 한 정말 프로 중에 프로실 텐데요. 소통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우리 이익선 씨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 네. 거의 90% 이상이 말하고 듣고 보고 쓰고 읽고 이런 소통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을 잘하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네. 풍요로워지지만 네. 소통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한 기능이 아주 잘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 사람의 삶이 하루의 삶이 좀 행복해지기가 어렵죠.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SNS 활동도 소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혜민 PD가 행복하군요, 늘. SNS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고개를 들면 무엇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SNS 스마트폰만 붙잡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면 네. 정작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다 잘합니다. 네, 고개를 들고 사람을 또 봐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제 나이가 어리든 또 나이가 들든 왜 나이가 지긋하시면 소통을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젊은 후배들하고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동년배 이상 윗세대를 대할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하거든요. 네. 근데 어린 세대와 대화를 나눌 때 좀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세대 차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느끼긴 하는데. 나이 들수록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어느 교수님, 이제 은퇴하신 분이요. 네. 한 10년 전에 은퇴하신 분을 제가 뵀는데 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좀 조언을 하나 해주겠다.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혼자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네. 그분이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저한테. 네.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해를 못할까 봐 네. 설명을 하기도 하고. 너무 친절하셔서. 그리고 이제 알아들은 표정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그 표정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저도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만은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니까 네. 젊은 네.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네. 우리가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아주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소통, 말, 대화법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 유료 문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중에요.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 정말 말 잘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건 저는 견해가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말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굉장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진 않고 네. 저는 4가지 밑자 명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뭐냐면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소통 잘하는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 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제가 한 말을 자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네. 안 들려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내가 목소리의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자꾸 그렇지 않은데도 명확한데도 물어본다면 상대방이 알고 싶은 거는 빼놓고 말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잘해야 되겠고 또 4번째는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컴퓨터와 달라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의 감정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밑자 명칭이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글자를 제가 아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 밑자 명칭. 예, 명칭. 네. 그런데 이건 삶이죠.
삶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삶을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렇군요. 믿을 수 있게 말하라, 자신 있게 말하라, 명확하게 말하라, 친절하게 말하라. 네. 믿자, 명친.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뽑으신 가장 아름다운 4마디 말이 네. 이 믿자 명친 말고 반미고잘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4번째 말씀드린 이제 친절하게 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죠. 반미고잘은 또 뭔가요? 반미고잘은 뭐 눈치 안 채셨나요? 반 그러면 인사. 반갑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미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는? 고는 뭘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잘은요? 잘했습니다. 칭찬하는 엄지척이고, 거. 네, 또 이게 뭐 엄지척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주는 것.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딱 떨어진 노래가 있어서 한 곡 얼른 듣고 올게요.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합니다. 말하는 대로.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왔습니다. 10시 38분. 여러분께서는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과 얘기 나누는 중인데 1510님이 소통.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잘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잘 듣는다는 거는 우리 경청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은 기울어진다, 경사졌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보지 말고 눈과 귀를 상대방한테 집중해주는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 인내심이 필요하냐면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청에서 그 청자가 들을 청자인데 거기 보면 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왕같이 VIP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 신경을 쓴다든지, 이럴 때 이제 잘 듣지 못하는 것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청자의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마음심자가 딱 있거든요. 정말 다 들어있네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겠죠. 예. 그렇군요. 자, 사실은 오늘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는 말에 교수님 쓰신 SNS 반성문을 좀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 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다는 얘기 드릴 수 없었거든요. 학생을 제자가 아닌 수강생으로 생각해온 거, 정보 지식 유통업자처럼 교육 가르친 거, 잘못된 삶을 보고 꾸짖지 않은 거까지는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지 했는데 마지막에. 네.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 얼굴과 이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점, 이거는 아픈 거더라고요. 네. 아픈 얘기를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왜 하셨어요? 부끄럽죠. 뭐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또 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흘러버렸을 때 돈벌이 수단으로 지나갈 때 그 마음의 허전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으셨을 텐데 네. 2013년에 제가 스승의 날 학생들이 꽃을 줄까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반성문을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SNS에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언론에서 그걸 주목하시게 돼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너무 민망하고 제가 창피하고 그랬는데 부끄러웠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이름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학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아픔입니다. 그저 한 학생 1명, 2명, 3명 명수의 하나로 봤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육이
참 반성해야 될 공통적인 부분. 저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이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학생들 얼굴하고 이름 제대로 아십니까? 이름을 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얼굴은? 예. 그건 뭐 제가 어떻게든지 외우려고 그러면 그 학생과 개강하는 날 사진 찍습니다. 이름 써붙여놓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 학생하고 좀 한 2년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죠. 앞서 이제 노래 나가기 직전에 반미고잘. 물론 이제 그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는 금세 알아들었습니다만은 각각 왜 이걸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덧붙여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친절하게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의 설명이시죠? 반미고잘이. 네, 그렇죠. 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에서 인사만 잘해도 30점은 따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이죠.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다시 말을 붙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봤을 때 인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뭔가 말 붙이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네. 투명인간으로 사람을 보지 마라. 세상에 투명인간은 없다. 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오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표정과 약간의 그런 제스처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 사람을 반갑게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요.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네. 손을 들 수도 있고 제가 한번 학교에 가는데 어느 학생이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네. 제 뒤에 있는 자기 선배 학생한테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날 참 굉장히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씁쓸하셨겠어요. 네. 교수보다 자기 1년 선배, 2년 선배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군대 생활이라든지 학교 생활 이런 걸 통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어린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가 먼저 해야지 이런 그렇죠. 생각. 누가 먼저 인사나 서로 씨름을 하는 거죠. 내 인사라는 거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형이다 이런 말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죠.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어른이 먼저 네. 내가 내 이모야, 예. 삼촌이야. 그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형이 먼저 인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인사하면 좋은데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이익선 씨 안녕하세요. 이름을 붙여주면 그건 굉장한 성이죠. 기분이 다르죠. 예,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인사하면은요. 내릴 때까지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양반이 타임 놓친 이후로. 시합을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시합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의미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하나 시합을 하죠. 그렇군요. 반미고잘에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했을 때 즉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가벼운 걸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점점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간에 특히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미안해. 하면 될 걸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호흡을 길게 하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 그 말 하기가 싫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더 어렵고 하루가 지나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미안한 점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 중요합니다. 요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못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게 미안합니다가 나올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면? 글쎄요. 방금 자기가 한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 아픔을 주었나, 어떻게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까, 역지사지만 해도 금방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즉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과에 합당한 수준의
미안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 값을 물어주는 것이 사과가 되죠. 네. 그걸 입으로 그냥 말로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랄까 그런 거를 같이 겸해서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어떤 분은 이 5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뭐 죄송합니다 할 것이 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게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다 어려운데요. 그래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될 말을 죄송합니다로 끝내버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걸 해야 된다. 합당한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거의 그런 일 없지만 가끔 지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잊어버리고 1시간을 늦게 갔는데 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10번 숙여야 소용없죠.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강사료를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여러분 오늘 이 수업 끝난 다음에 닭튀김 파티로 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안 받았지만 마음 편하고 학생들도 섭섭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상 수준이 맞아야 되는 것도 적절한 사과다. 그렇군요. 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요. 네. 미안합니다까지 갖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죠. 뭐. 사람이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벌이라고 하더군요. 네. 고마울 때 고맙다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벌이라는 겁니다. 벌. 그렇구나. 세상에 이 배은방덕이란 말보다 무서운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 저도 뭐 우리 가족들, 뭐 사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 뭔가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준 장모가 굉장히 섭섭해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 해주지 말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기업체나 뭐 어디 모여서 회식 같은 거 할 때 누가 밥을 사는지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꼭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제공했는지 꼭 알고 고맙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과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 꼭 넣어야 되고 고마운 거는 뭐를 어떻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덧붙여주는 것이 좋다. 이것도 역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받으면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이 잘한 걸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강의를 한다든지 학생들의 수업을 했을 때 교수님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강의 멋져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날 하루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이런 게 참 중요하죠. 네, 1510님이 교수님 수업 한번 듣고 싶어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는 교수님 멋있는 분 같아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7481님 반미고자 명심하고 잘 실천할게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고맙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 네, 뭐 끝으로 드릴 말씀은 그저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분들도 많은 말을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SNS라든지 TV라든지 네. 이런 미디어에 예. 뺏기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말 잘하는 법, 믿자 명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명확한 친절한 그리고 반미고자. 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님이셨어요.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내 인생 한 권의 책 여쭤봤더니요. 문자 많이 주셨는데 일단 8581님이 교수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인사는 잘해야 하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실천할 겁니다. 하셨어요. 자, 내 인생 한 권의 책. 4296님이 직장 퇴사하고 우울한 시기에 친구가 건넨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때 위로받았습니다. 9139님은 펄벅의 대지. 고등학교 때 감동으로 밤새웠죠. 7422님도 펄벅의 숨은 꽃이라는 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학창시절 밤새워 읽으셨대요. 그리고 2157님이 삼국지 중에서도 제갈량과 사마의 편이요.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결과는 하늘이 결정한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3954님은 고등학교 시절 이웃집 다락에서 우연히 주운 헌책 죄와 벌 생각 없이 읽었는데 너무 좋으셨다고요. 8265님은 중3 때 애정소설 호기심 가득하게 이불 속에서 읽다가 그만 어머니께 들켜서 난리가 났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8635님은 전태일 평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공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팠노라고 겸손하게 하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문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은 0891님 그리고 2157님이세요. 두 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이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